오프닝 때 반드시 시각자료가 활용될 필요는 없지만 본론에서부터는 시각자료가 많이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ess is more. 이 말 들어보셨나요? 역설적이게도 PT에서 less is more가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오프닝과 클로징도 간결할수록 더욱 임팩트가 커지듯이 화면 구성도 그렇습니다. 왼쪽 그림 같은 화면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끔씩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PT 자료하고 리포트 자료를 구분하지 못해서 복사 붙이기로 발표 자료를 준비한 모습입니다. 청중이 한눈에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발표자도 쭉쭉 읽어나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역시 코트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식 IR 자료입니다. 두 그림 모두 텍스트 위주의 자료인데 구성과 배치, 텍스트의 양에서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측의 IR 공식 자료는 청중도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발표자도 구조화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생생하게 발표를 할 수 있겠네요. 극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면 구성은 less is more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도표, 그래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글씨체입니다. 어느 글씨체가 청중이 더 읽기 편할까요? 일반적으로 가독성이 좋은 글씨체는 맑은 고딕같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만 청중이나 내용에 따라선 바탕체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맑은 고딕이 좋고 바탕체는 나쁘다. 이런 이분법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PT의 원칙과 스킬에 절대적인 규칙은 매우 드뭅니다. 목적과 내용, 청중에 따라 원칙과 예외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맑은 고딕같이 군더더기 없는 글씨체가 좋고요. 예외적으로 바탕체 같은 글씨체가 사용될 수 있겠죠. 강조하기 위해 특정 단어를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문자만 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밑줄, 굵은 채, 이탈릭 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밑줄, 굵은 채, 이탈릭 채는 좀 산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림자, 즉 음영을 넣는 방법이 더 가독성이 좋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 원칙 또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니 목적, 내용, 청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음영의 원리는 그래프 같은 시각자료에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7년도 자료에 음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너무 많은 색을 쓰면 산만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색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시각자료는 매우 많은 장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인공 자리를 시각자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시각자료에 의지하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팁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아이 컨택.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발표 현장에서 발표자의 시선이 원고나 화면을 향해 있습니다. 대부분 화면이나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심지어 몸을 이렇게 화면 쪽으로 돌려서 시종일관 발표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청중과 시선을 마주치기 바랍니다. 아이 컨택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수만 명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1대1 상황에서도 최대한 아이 컨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영상을 촬영할 경우가 많아질 텐데 촬영을 할 때도 아이 컨택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 렌즈 컨택이죠. 프롬프터 장비가 갖춰지면 아이 컨택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근데 프롬프터가 없다면 원고와 카메라 렌즈 위치를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멀게 해서 동공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 아이 컨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고를 책상 위나 다른 곳에 둘 수밖에 없더라도 아이 컨택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공이나 고개가 움직여 조금 산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청중과의 교감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 포디움, 강대상이라고 불리는 연단이 있기 마련이죠. 보통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나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책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다가 발표자가 연단이란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린 모습은 이러해요. 연단에 이렇게 몸을 기대거나 정자세를 잃어버린 채 갸우뚱한다거나 연단을 이렇게 붙잡고 제스처를 잃어버리는 경우죠. 발표자의 기본 심리는 긴장입니다. 긴장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붙잡고 싶어 하죠. 대표적인 게 이렇게 양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공수 자세입니다. 그런데 긴장한 발표자가 연단에 서는 순간 몸도 이렇게 가려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도 어색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발표자의 자연스러움,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단에 방금 페인트 칠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연단에서 몸을 조금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함부로 붙잡거나 기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스처도 나오고 자세도 올바르게 펴질 겁니다. 발표할 장소에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마이크를 반드시 활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달에 문제만 없다면 마이크 사용을 최대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한 손에 쥐는 순간 이 손은 제스처를 할 수 없고 마이크 선에 제 동선이 제한되죠. 그리고 목소리도 톤도 그냥 평소 말하듯이 그냥 조용하게 평소 말하듯이 조금 낮아지게 그래서 생동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쓴다고 무조건 전달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마이크 사용은 장소의 크기, 인원수에 따라 보통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면 발표자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증거물, 전시물 이런 걸 활용할 경우에 빼놓고 말이죠. 특히 전시물, 증거물 같은 걸 다 사용했으면 청중의 시선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놓거나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이나 책상에 놓여져 있다면 청중이 호기심을 갖고 청중 발표 내용보다는 그 물건에 관심을 더 두기 때문이죠. 스크린과 출력물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스크린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프레젠터에 블랙스크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프레젠터라는 도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누르면 화면이 검정색으로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키보드 활용 시에는 0타, B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글타가 아니라 0타, B입니다. 블랙의 B죠. 이 기능은 화면보다 발표자를 주목하게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배포하는 출력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배포 자료를 세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전략적으로 발표가 끝난 뒤에 출력물을 드리거나 소프트 카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출력물이 이렇게 책상에 놓여 있으면 대부분 청중이 그 자료 보느라 바쁘고 목차를 보고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만 먼저 막 이렇게 찾아보죠. 발표할 땐 발표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각종 보조 자료들이 합을 맞추는 자리예요. 그런데 출력물이 배포되는 순간 청중에게는 출력물이 주인공이고 제 모습, 제 목소리는 현관에 켜놓은 TV 마냥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럴 수 있죠. 시각자료에서 프레젠터 도구 또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는 필요한 부분에만 차분하게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리고 끄는 게 좋죠. 아무리 차분한 발표자라도 레이저 포인트를 비추면 초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미세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긴장한 것처럼 보이고 또 산만하게 보입니다. 또한 이 프레젠터 이 도구를 어딘가에 놓았다 잡았다 할 경우에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해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 여성 정장의 경우엔 옷에 주머니가 없어서 이걸 어디에 놓았는지 까먹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도구를 유지하는 자신만의 전략적인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과 주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청중의 이익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청중에 맞게 고유한 본질의 특징이 이익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시각 자료와 도구에 의지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